구독,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차세대 극자회전 EUV 노광 장비 하이-NA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E 2024의 EUV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강영석 삼성전자 DS 부문 펠로우는 성능 비용 문제로 인해 EUV의 유효 수명이 짧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이-NA EUV는 2나노미터 미만의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ASML이 독점 생산 중이네요. 강 펠로우는 하이-NA 도입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투자 전에 장비 특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NA 전작으로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칩 생산에 사용 중인 로우 NA 장비로도 첨단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네요. 하이-NA 한 대를 사는 비용으로 로우 NA 장비 2대를 살 수 있어 장비 반입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도입 전부터 면밀한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에 이어 오는 2027년 ASML의 하이-NA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의 강자인 타이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나라 말고도 잘 안 알려진 그런 강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 자체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긴 하지만요.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일본에 있는 JSI라는 회사가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일본 전체로 따지면 세계 시장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한일 무역 분쟁 때 일본에서 이런 것들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상이 걸렸던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나오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ASM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아주 꽉 잡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나오는 EUV, 이 노광 장비는 세계에서 단 이 회사 한 곳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가 수천억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SML이 네덜란드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장비를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 자체가 특정 국가로 너무 몰려있다, 이런 점은 단점으로 지적을 받긴 하는데요. 그래도 노광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울 기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찾아가지고 반도체 동맹 같은 걸 강조했던 것도 이런 측면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고객사,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도 불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ASML의 노광 장비 EXE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하이-NA라고도 불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NA는 노광 렌즈의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데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장비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거 한 대 가격이 5천억 원 정도 가격으로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이거 말고 로우 NA라고 부르는 것, 여기서는 NXE 시리즈라고 팔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이 NA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대 살 돈으로 로우라면 두 대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좀 나왔겠죠. 굳이 하이 NA를 쓰지 않더라도 로우 NA를 쓰고 여기다가 후공정 기술을 결합하면 하이 NA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사실 이 EUV 자체가 비싸긴 한데요.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을 가져온 건 아니라서 이른바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은 여러 차례 받아왔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과 ASML 이 두 회사의 관계가 삐걱거린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광 과정에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다면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반도체의 성능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말은 반도체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공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장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하이-NA 이 제품 만드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SML에서 1년에 한 5대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는 연간 20대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간에 당장은 반도체 기업끼리 이 제품, 이 장비를 확보하는 전쟁이 일어난 상태예요. 당장 우리나라 기업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파운드리 쪽의 최대 강자인 TSMC,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넘어서겠다라고 선언한 인텔까지 이런 장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는 뜻이죠. 삼성전자의 설명은 어찌됐건 이 장비가 너무 비싸고 또 그 비싼 만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설명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슈퍼을 기업들,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정 국가로 매출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태생적인 한계점들, 이런 것도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나 등장하는 그놈의 미중 갈등, 요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지만요, 유럽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기도 한데 미국 쪽에서 하도 압박을 심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거는 블룸버그에 실린 기사 내용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수출을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라는 점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인공 ASML 이쪽을 보면은 지금은 중국 쪽에 장비를 팔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팔았던 장비들 이쪽에 대해서는 사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수출을 조금 더 제한을 해라, 이런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당장 이런 게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ASML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에서는 매출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한국과 미국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이 열풍이 부니까 반도체 수요가 올라와서 이쪽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쪽의 압박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실적에는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권사에서는 대중 수출 제재가 EUV에서 DUV 장비로도 확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리 EUV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도요, 여전히 DUV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미중 갈등은 경제의 여러 분야,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에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중국을 격리하고 미국의 동맹 안쪽으로 공급망을 다 흡수하려는 그런 기조 자체는 바뀐 게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지가 있다면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누가 된다고 해도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주는 대중국 기조는 물론이고요, 지난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의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도 바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